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권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거래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보증금 미반환 사고도 잇따르면서 월세를 선택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매달 내야 하는 월세가 아까워 전세를 구하려던 직장인 김강산 씨. 그런데 계속 월세로 살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지인이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옆집에서도 전세금을 못 돌려받고 지금 이사를 가게 된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보면은 참 이게 좀 두려움이 큰. 내년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도 신혼집을 사기엔 부담스럽고 전세는 사기당할까봐 불안해 결국 월세로 눈을 돌렸습니다. 1억에서 1억 5천도 누구한테는 가벼울 수 있는 돈인데 이거를 어떻게 잘 굴리면 좋은 시대가 될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런 보증금에 안 묶인다라는. 실제로 강원권에서는 월세 거래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7월까지 확정 일자를 받은 월세 계약이 2만 600건을 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 40.8%에서 해마다 증가하며 올해 처음으로 60%를 기록해 절반을 넘었습니다. 미분양 물량과 공급 예정 주택이 많아 매매 수요가 위축된 상황에서 전세 거래에 대한 불안 심리가 작용해 월세로 몰리는 겁니다. 향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그런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매매보다는 전월세를 좀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또 저 전세 사기 그런 영향 때문에 전세보다는 또 월세 수요가 늘어나는 것 같거든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인구 감소로 매매 가격 상승 기대가 사라지면서 전세 거래는 더 위축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특히 인구 감소 속도가 빠른 강원도 같은 비수도권 지역에서 이 현상은 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2학기 개학에 맞춰 감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합니다. 도교육청은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하는 만큼 손 씻기 생활화, 교실 환기, 환경 소독 등을 강화해 학교 내 확산 차단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급식실과 화장실 등 다중이용 공간에 정기 소독과 수시 방역을 실시하고 감염병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른 관리 조직도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역대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강릉시가 일반 가정용 생활용수 공급도 내일부터 제한한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농업용수 공급은 일찌감치 제한하고 있고 고지대 수압도 낮아질 전망이라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김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닥을 드러낸 채 바싹 말라있는 저수지. 강릉 시민들의 식수원 오봉저수지입니다. 저수율 21.8%, 지난 1977년 저수지가 만들어진 이후 48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저는 지금 오봉저수지 아래쪽에 내려와 있습니다. 물이 가득 있어야 할 이곳이 마치 사막처럼 바싹 메말라 있고 곳곳에는 풀까지 자라고 있습니다. 저수지 물은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부터도 3-4m 이상 아래쪽에 고여 있을 만큼 저수율이 많이 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강릉시는 도심 대부분 지역의 가정용 계량기 50%를 잠그는 제한급수를 결정했습니다. 저수율이 10%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오봉댐 조성 이후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전대미문의 재난 상황입니다. 강릉 대부분 지역에 수돗물 공급이 제한되면서 약 18만 명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압이 약해지면서 특히 고지대 마을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 15% 정도 돼야지 어떤 고지대의 급수가 좀 제한되지 않을까. 수도꼭지나 화장실 사용할 때 물 양이 충분히 이렇게 통수가 됐다고 생각하시는데 지금부터는 물 양이 좀 줄어들 것입니다. 농민들의 사정도 다급하긴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다음 달부터 벼베기를 시작하는 농가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물이 안 대주면 벼가 이삭이 제대로 안 나오지 뭐. 그럼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많이 안 달리죠. 이삭이 물을 충분하게 먹어야 되는데. 이미 공공시설부터 급수 제한을 시작해 공공수영장이 잇따라 문을 닫고
농업용수마저 제한적으로 흘려보냈다 멈췄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강릉에는 당분간 비 소식이 없어 사상 처음 시행하는 강릉시의 생활용수 제한 공급 조치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정의당 강원도당이 논평을 통해 강원FC 김병지 대표 사퇴를 구단주인 김진태 도지사에게 촉구했습니다. 특히 3년 전과 동일한 공모 방식이라던 강원FC의 해명은 명백한 거짓으로 드러났고 개최 지원금도 경매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강원FC와 이사회가 도민들을 기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 지사가 이러한 상황을 좌시한다면 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가 훼손될 것이라며 김병지 대표 사퇴, 경영진 책임 추궁 등을 요구했습니다. 높은 임대료의 인건비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창업을 주저하는 청년들이 적지 않은데요. 춘천시가 이런 예비 창업자들에게 단 한 푼의 임대료도 받지 않고 공유 주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장을 앞둔 화동 2571입니다. 이송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감자 반죽을 동그란 모양으로 빚어냅니다. 튀김기에서 꺼낸 고로케를 진열대에 내어놓습니다. 먹거리 복합 문화공간 화동 2571의 공유주방, 키친 2571에서 만든 음식들입니다. 감사합니다. 2평 남짓한 주방과 식기, 집기들까지 키친 2571에 입주한 청년 셰프들에겐 모두 무료입니다. 최대 1년 동안 입주할 수 있고 처음 2달은 200만 원의 창업 지원금까지 받습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외식업 종사자들에게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키친 2571은 실제 식당과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곳에 입주한 셰프 6명은 사업자 등록증 없이도 직접 개발한 음식을 판매하고 수익금을 가져갑니다. 식당 운영 과정에서 서비스와 위생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수 있고 식당을 찾은 시민들이 음식들을 직접 평가해 음식의 완성도도 높일 수 있습니다. 똑같은 기본적인 베이스긴 한데 되게 불맛이 좀 더 강해서 먹기 좀 더 특별한 것 같아요. 다른 곳보다. 춘천시는 국민대 산학협력단과 협력해 입주 업체들의 브랜딩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최근 SNS를 통한 개별 마케팅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업체 로고와 간판 디자인, SNS 홍보 컨설팅과 교육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메뉴 개발과 음식과 이제 그런 마케팅 같은 것들을 동시에 수행하기는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손쉽게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키친 2571의 정식 개장일은 오는 23일. 춘천시는 다음 달부터 키친 2571을 중심으로 화동 2571을 먹거리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춘천시의 제80주년 광복절 태극기 개양률이 29.1%로 집계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춘천시는 365일 태극기 거리 조성, 시범아파트 지정 등을 통해 국경일 태극기 달기 문화가 빠르게 확산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조례 개정을 통해 국경일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태극기가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 뿌리 내리도록 할 방침입니다. 지난 6월 희귀 식물을 이식하는 과정에서 잠시 공사가 중단됐던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또 2달 넘게 중단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단체가 시행허가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가운데 벌목 작업도 순탄치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6월까지 희귀 식물을 이식한 후에 가설 삭도를 설치하기 위한 벌목 작업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희귀 식물 이식은 끝났지만 벌목 작업은 시작되지 않고 있습니다. 험한 지형적 여건 때문에 나무를 베는 일이 쉽지 않아 벌목 준비 작업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벌목 규모도 문제입니다. 양양군과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 측은 사업 예정 구역에 벌목 대상을 두고 200에서 300그루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확한 공사 구역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인데 협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환경단체가 지난 6월 법원에 공원사업 시행허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도 공사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공사 허가 관청인 국립공원 사무소 측은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벌목 작업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벌목행위 자체가 그 집행정지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벌목이라든지 사업 진행은 그 소송 결과에 따라 지켜보아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처분 신청 결과는 10월쯤에나 나올 전망인데 기각 결정이 나와 공사가 재개되더라도 계절적 영향으로 벌목 작업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단풍철에 등산객들이 몰릴 수 있고 가을철에 강풍이 부는 설악산의 특성상 작업 도중 안전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또 바로 겨울에 접어들어 공사를 계속하기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양양군은 가처분 신청과 벌목 공사 진행은 별개의 사안이며 벌목 대상과 규모에 대해서는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와 현장 조사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양군은 올해 연말까지 가설 지주를 설치하고 내년 말까지 오색 케이블카 본 시설을 완공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실제 공사 단계에 접어들면서 각종 변수가 생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용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말 적발한 지방의회 국외 출장 예산 부정 집행과 관련해 강원경찰청 등의 수사 의뢰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권익위 조사 내역 공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산감시 전국 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권익위가 지난해 말 지방의회들의 국외 출장 예산 부정 집행을 적발하고 수사 의뢰까지 했지만 조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강원에선 태백시, 철원군 의회를 제외하고 도의회와 16개 시군의회에서 국외 출장 규정을 위반하고 경비를 부풀리는 등 부정행위가 적발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가 청렴 활동 실적을 인사 가점에 반영하는 청렴 개인 마일리지 성과 제도를 전국에서 처음 시행합니다. 직원 개인이 수행한 청렴 활동에 마일리지를 부여한 뒤 누적 점수에 따라 근무 성적 평정 시 가점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청렴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인사 가점과 직접 연계한 사례는 강원도가 처음입니다. 강원도는 내년부터 전면 시행해 하반기 근무 성적 평정 시 가점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강원FC가 내일 저녁 7시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리그 최강 전북현대와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 준결승 1차전을 치릅니다. 준결승은 홈앤어웨이 방식으로 창단 이후 첫 우승을 노리는 강원FC는 전북을 반드시 꺾겠다는 각오입니다. 강원FC가 코리아컵에서 우승을 차지할 경우 리그 순위에 따라 올해 첫 출전하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리그에 다시 한번 진출할 수 있습니다. 춘천시가 오늘 시청에서 신한은행 강원신용보증재단과 함께 땡겨요 가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춘천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추천 규모를 400억 원에서 540억 원으로 확대하고 특례 보증 발급 소상공인에게 2.5%의 대출 이자를 보전해줄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춘천시에 소재한 땡겨요 가맹점 중 실제 매출이 3건 이상인 업체로 최대 5천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비공사로 전면 통제됐던 의암 피암터널 도로가 오는 22일 오전 6시부터 다시 개통됩니다. 춘천시는 당초 이달 말까지 공사를 이어갈 예정이었지만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공정을 앞당겼고 사면 보강과 노면 정비 등이 곧 완료되는 만큼 통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춘천시는 지난달 23일부터 도로 사면 유실로 인한 붕괴, 치마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구간을 전면 통제하고 긴급 정비에 나섰습니다. 제41회 대통령기 전국 시도대항 조정대회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화천 북한강 조정경기장에서 열립니다.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